제가 이거 작업을 하고 어떻게 가면 엉망이잖아요. 막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막 힘들단 말이야 육체적으로. 저녁에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맨날 놀려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망부덕구처럼 일하고 사냐고. 근데 대표님도 보면 학원 강사로서도 되게 커리어가 하이를 찍으셨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때 연봉도 엄청 높으셨을 것 같은데. 어깨 연봉. 그때 연봉 대비 지금의 연봉을 생각하면은 아유 완전 미친 짓이지 지금. 학원 강사였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과목 강사셨던 거예요? 저는 수학. 이 영상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제자들이 대충 10,0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도 있겠죠? 댓글에 있을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와, 좀 뻘쭘하네 이거. 대표님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요? 저는 UV 프린팅 및 레이저 공방 운영하고 있는 최문기라고 합니다. UV 프린터랑 뭐 레이저 공방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각인하고 뭐 커팅하고 이런 거 하는데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하고 UV 프린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시는 거의 제조업이라고 봐야 되고 제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거예요? 대표님은 이걸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제가 창업은 2019년에 이제 법적으로는 했는데 초반에 한 3년은 사업이라고 부르긴 좀 모한 수준의 작은 부업. 제가 학원 강사로 이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오전에 틈틈이 요걸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는 레이저만 했는데 당시에는 이 일을 하는 경쟁업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레이저 한다 그러면 그게 뭐야? 약간 이런 분위기죠. 당시 경기 남부에 네. 저희 회사 하나. 그러니까 일이 다 몰리는 거죠. 산업에선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경쟁업체들이 꽤 많이 생겼지만 저희 쪽으로 싹 몰리는 수준이었어요. 지금 사무실은 엉망진창인데 오늘만 그런 거 아니고 네. 늘 이렇게 엉망이에요. 저희 청소도 잘 안 하고 그래요. 저게 이제 UV 프린터. 이게 호텔 카드키에 인쇄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인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이렇게 사무실 출근해서 루틴이 따로 있으신가요? 있죠. 아침에 제일 먼저 오면 직원이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쉬는 시간이 거의 아예 없어요. 바쁠 때는 하루 종일 일해요. 근데 한가할 때는 또 아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돼. 그래서 좀 극과 극인데 일을 프린터가 많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단순히 종이 프린터처럼 막 네. 입력하면 쭉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위치 세팅하고 높이 맞춰야 되고 또 분량도 은근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받아 쓰는 거잖아요. 이 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줄 때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분량 나면 사실 이거 다 써놔야 돼 이거. 뭐 대표적인 불량 사례 옛날에 뭐 몽골랑팬 각인해달라고 해도 왔는데 우겨가지고 150만 원짜리 그럼 한 방에 이제 지우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돼서 의외로 민감한 장비예요. UV 프린트는 잘 안 지워져요? 소재마다 좀 달라요. 금속이나 이런 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금속에 하면 은근 좀 지워져요. 플라스틱 계열은 잘 안 지워져요. 휴대폰 케이스는 진짜 안 지워지겠네요. 그쵸. 뭐 지우려고 맘먹으면 지울 수 있죠. 막 긁어내거나 네. 뭐 약품 쓰면 지우는데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 아니죠. UV라는 개념 자체가 햇빛인데 햇빛에도 UV가 있으니까 일부러 그럼 좀 바래지려고 할 때 햇빛을 쐬면 되겠네요. 오히려 그런 색인데 아니 대표님은 원래는 레이저 커팅만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럼 UV는 나중에 왜 들이신 거예요? 레이저 작업을 하다 보면 관련된 일이 많아요. 레이저로 이거 자른 거거든요. 자르는 의뢰만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자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쇄 의뢰도 같이 문의가 와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은 저희한테 자르고 인쇄는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 커팅 따로 인쇄 따로 그런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냥 한 번에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드린 거죠. 근데 이게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디자인 계열 하신 분들이 UV를 많이 하세요. 물론 저는 레이저 장비나 이런 거는 기계과 출신들이 잘 다룰 만한 장비고 제품 설계 자체도 완전 달라요. 쟤는 진짜 디자인만 하면 되지만 얘는 평판 설계라고 해서 기계감이 있는 설계를 해서 조립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기계를 잘 못 다루면 고장이 쉽게 나요. 그러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저게 막 몇천만 원씩 하는 장비들인데 괜히 어설프게 샀다가 못 쓰고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충분히 하고 사야 되는데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봤자 못 쓰겠구나. 저희는 이제 뭐 되든 안 되든 둘 다 해보자 해가지고 네. 하고 있는 거고. 아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셨을 때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경우는 좀 공학적인 느낌이 많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럼 대표님은 원래 이런 공학도셨던 거예요? 산업공학과 나왔는데 1학년 때는 기계과 수업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고 있는 정도였고 이제 이 일 배우면서 이제 저도 전문가가 된 거죠. 그러면 산업공학과를 재학하시던 시절에 레이저 커팅기의 존재를 아셨었던 걸까요? 수업 시간에 들어는 봤죠. 교수님이 이제 최첨단 장비 소개시켜주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산업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어 하는 수준이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듣고 나중에 생각해서 이렇게 부업으로 발전을 시켰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창업할 방법을 막 찾던 중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짜 교육을
교육 프로그램 중에 3D 프린팅 교육을 해준다고 갔어 들었는데, 들으면서 깨달은 게 3D 프린트는 돈이 안 되겠다. 장비가 너무 비싸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3D 모델링을 잘 못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돼. 했는데 그 교육 마지막에 레이저 커팅기라는 게 있다. 네네. 30분 정도 서비스 교육처럼 해줬는데 오히려 거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신 강사분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 그래서 배우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연습해보고 첫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된 거죠. 아, 그 레이저 커팅기를 무료로 빌려줘요? 무료로 빌려줘요. 지금도 무료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퍼즐. 아, 요것도 작은 거, 아크릴로 만든 거.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장비를 빌려서 이걸 만들었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잘 못해서 클라우드 펀딩, 와디즈에다가 한번 네네. 팔아보자. 이걸 올려서 그래서 조금 수익이 났죠. 그걸 통해서 의뢰도 들어오고 해도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장비를 사서 이 건물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부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학원 일을 20년 정도 했거든요. 거의 막 고3 재수생만 위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할 무렵쯤에 많이 찾아와요. 고맙다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네. 인생 상담차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오는 애들 대부분 비슷한 고민이 취업 때문이고 뭐 명문대 출신이고 옛날에 공부 잘했던 애고 뭐고 할 거 없이 다 비슷하게 취업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시대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제 취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조사를 좀 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진짜 취업은 극소수 엘리트들만 가능한 세상이 됐구나. 나머지는 다 정말 그냥 AI가 대체될 거라고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럼 창업을 해라. 네, 저도 창업을 모르니까 창업을 해라고 말은 했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창업을 해봐야겠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해보고 그거를 애들한테 알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돈이 목적으로 부업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돈은 당연히 학원가 훨씬 많이.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걸었어. 제 스스로. 첫 번째는 무자본으로. 청년들이 당연히 자본이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무지식. 제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제가 정말 모르는 분야.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맥. 이 세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제가 제 인맥 다 동원하고 제 돈 쓰면 금방 하죠. 근데 청년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제약을 걸고 출발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무작정 아무 데나 찾아다녔어요. 치킨집도 알아보고 카페도 알아보고 성수동 가서 가죽도 배우고 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서 이제 교육도 막 여러 개 받던 중에 레이저가 딱 꽂힌 거죠. 이거는 청년들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좀 맘먹고 쓰면 하루 종일 쓸 수 있어. 내가 거기랑 얘기만 잘 되면 그거 너무 좋잖아요. 네. 아이템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막 쥐어짜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좀 뭐 베끼기도 하고 흉내도 좀 내보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게 나오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퍼즐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 1년을 돌리고 고정월로 한 100에서 200 정도는 월 고정 수입이 나기 시작했는데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이걸로 시작해서 좀 버틸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섰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여기를 얻은 거예요. 그럼 이익 창출을 그 중소기업 센터에서 빌려주는 걸로 그걸로 시작한 거죠. 와.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막 전화해서 장비 쓸 수 있나요 확인하고 거기 누가 쓰고 있으면 대기해야 되고 그런 시절이 많았어요. 저희가 처음 장비를 쓰니까 막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뭐라고 지적 안 하시고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고 다른 장비들도 쓸 수 있게 막 알려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거기서 숙련도를 높이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장비를 이제 큰 돈 들여서 처음 할부로 그냥 한 거죠. 지금은 정말 싸였어요. 그때는 1,5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뭐 제 돈으로 그냥 사면 사는데 60개월 할부 풀로 막 이렇게 해서 할부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예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청년들이 제가 했던 길을 보고 꼭 이 업종 아니더라도 막무가내지만 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젊은 날의 1년이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울 수도 있지만 백수로 1, 2년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모하지만 좀 도전해봐라. 이런 경력은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다. 회사에서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고 온 인재를 좋아하겠죠. 저도 회사 운영해보니까 자기 창업해서 1년이라도 해봤다는 사람은 정말 우선순위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들도 이제 그때부터 많이 해주고 실제로 창업을 한 친구도 한 3명 있어요. 사실 대표님도 이런 일러스트나 디자인 같은 것들 다 잘 하시는 거예요? 못하죠. 디자인 감각도 없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배우는 거죠. 흉내를 내고 좀 잘하는 사람 자문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쓰지만 전체 기능이 한 10% 쓸라나? 그럼 레이저 커팅기는 가격이 한 대요? 지금은 정말 싸졌어요. 근데 저희 살 때는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같은 동일 스펙으로 한 500만 원 이하예요. 근데 장비가 요즘에는 100만 원 이하도 있거든요. 몇십만 원짜리 있는데 그런 장비를 직접 사셔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같은 상업용 장비랑은 좀 차원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집에서 가볍게 뭐 해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내수공업처럼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도 하시고 집에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긴 한가 보네요. 조금 고생은 하지만 가능하다.
UV 인쇄도 마찬가지. 이거는 진짜 크잖아요. 근데 이게 600, 400짜리 베드인데 집에서 쓰는 소형 프린터보다 조금 큰 정도 장비도 있거든요. 뭐 골프공, 핸드폰 케이스, 키링, 디자인만 잘하시면 충분히 수익 창출 가능하죠. 실제로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있어요. 아, 지금 잘 도안 확인했는데요. 다 만들면 연락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걸 의뢰하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시제품 제작도 있고 대학생들 과제 같은 것도 있고 전시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두 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B2B랑 B2C 다 같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B2C가 의뢰의 50% 이상이긴 해요. 근데 매출은 B2B가 훨씬 많죠. 바쁘지만 않으면 한 개도 해줘요. 바빠도 웬만하면 해주지만. 대표님은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게뭐 성수기나 비수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죠. 연말이 성수기고 각 분기 마지막은 다 성수기예요. 왜냐면 이런 관공서나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기 말에 예산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 성수기인데 반대로 분기 초는 또 다 비수기예요. 특히 여름에 좀 한가한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은 아까 말씀 주셨을 때 학원 강사였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과목 강사셨던가요? 저는 수학. 이 영상이 얼마나 파급력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제자들이 대충 10,0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도 있겠죠. 댓글에 있을 수도 있겠다. 스타 강사 출신이신가요? 스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큰 학원에 있었어요. 메가스터디와 이투스 학원에서 오래 있었고요. 재수 기숙학원에 오래 있었고 신의 재종반에도 좀 오래 있어요. 개인 학원을 이제 그 뒤로는 운영해서 쭉 했어요. 그러면 메가스터디에서 의뢰 들어온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수학 강사의 경력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수학적으로 보는 게 저한테 제일 큰 도움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보고 전후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어떤 의뢰를 받든지 간에 그 일을 받으면 제일 처음에 뭘 해서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수학적 능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말을 잘하니까 고객과의 소통 능력도 좋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저희한테 오는 고객 중에 절반 이상은 추상적 개념을 갖고 와요. 제가 그걸 구체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멋있게를 몇 번의 대화 속에서 찾아가지고 실현시켜주는데 그런 거는 강사 생활하면서 맨날 했던 거라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강사들이 가리키는 걸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담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맨날 고민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엉망으로 살까 이런 생각 맨날 하거든요. 그거 캐치하는 능력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고는 싶은데 자기 머릿속에 구체화된 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서 까이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 머릿속에 있는 제품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창의적이라는 게 다 추상적이지 뭐. 그런 걸 구체화시키는 게 저희 제조업자들의 일이고. 지금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의뢰 들어온 거 샘플 만들 거예요. 아, 그렇게 위치를 다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이 모는 종이 같은 사람만 할 수 있어. 딱 보면 그냥 위치가 수평 이런 거를 잘 잡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 대표님은 눈이 모는 종이니. 저는 눈이 모는 종이에요. 제가 이걸 작업을 하고 집에 가면 막 엉망이잖아요. 네. 막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이제 막 힘들단 말이야 육체적으로. 저녁에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맨날 놀려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망부덕구처럼 일하고 사냐고. 근데 대표님도 보면 학원 강사로서도 되게 커리어가 하이를 찍으셨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때 연봉도 엄청 높으셨을 것 같은데. 어깨 연봉. 그때 연봉 대비 지금의 연봉을 생각하면은. 아유 완전 미친 짓이지 지금. 대표님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레이저 교육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레이저 교육도 따로 하시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제가 이제 받던 교육을 이제는 강사가 돼서 제가 교육하러 다니는 거죠. 경쟁자들 양성이네요. 그렇게 되나? 그래도 좋습니다.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산업 전체가 발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강의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올해부터 여기서 연락이 먼저 와서 하게 됐어요. 배우던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됐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한 느낌이 나서.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대표님이 이런 레이저 프린팅이나 UV 프린팅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네. 사업이라서 좀 다 그렇지만 평균 월 1000에서 1500. 근데 저희 마진율이 진짜 높은 편이니까 순이익 따지면 7, 800 이상. 지금 월급 다 주고 남는데 많이 벌 때는 더 많이 벌어요. 진짜 막 대박 터진 달은 한 2, 3천 이상. 순이익으로만? 네. 와. 근데 망하는 달은 이제 빵원인 달도 있어. 그러면 여기 강의 오시는 분들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다인 거예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진짜 그냥 호기심으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냥 한번 재밌어서 왔어요 이런 분들. 그리고 다른 회사를 다니시는데 자기네 업무랑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이런 걸 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창업 지원이 괜찮게 잘 돼 있네요. 지금 지나오면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3D 프린팅이거든요. 네. 그걸 다 무료로 지원해줘요. 장비도 생각보다 고가의 장비가 있어요. 여기 레이저 장비 저희 거보다 비싼 거예요. 이런 거 수업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 차세대 융합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강의는 무료로 무료예요. 다 무료. 선착순. 선착순인데 마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이런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죠. 이거 살라 그러면 돈 1000단위로 움직이고 좀 싸다 해도 몇백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막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도 이 정부기관에서 찾아서 예약하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 교육을 받으라고 해요. 제가 오늘 강의할 것 같은 교육을 한번 받으면 그 뒤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교육이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내용도 아니고 네. 교육 오면 대부분 약간 기념품 같은 것도 하나씩 주고 그러거든요. 진짜 다 퍼줘요. 정보 홍보해주러 나온 거 같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CO2와 파이바가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 레이저도 있어요. 돼지만 볼까요? 대표님한테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제 직업 만족하니까 10점 주고 싶은데 네. 제가 못하는 영역이 있어서 9점. 만족도로는 10점인데 네. 그러면 대표님의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를 한 100개쯤 차리는 거. 청년 창업을 많이 도와주고 싶은 꿈이 아직도 있어서 회사를 저는 더 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고 지금 이 사업도 좀 확장하면 좋겠고 그래서 더 직원도 많이 쓰고 하면 좋죠. 그럼 많은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든 시작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뭐든. 하루에 1시간씩만 내도 좋으니까 하라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제 본업을 하면서 하루에 30분 1시간씩 내서 쌓은 게 1년 되니까 직업이 되더라고요. 그 30분 1시간 내는 게 좀 귀찮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억대 연봉을 벌던 학원 강사를 그만두시고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항상 응원을 해주셨던 아내분과 두 자녀분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와, 이거 나오나요 방송에? 아내 볼 텐데. 자녀들이야 너무 어릴 때 일어난 일이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아내는 너무 고맙죠. 저는 진짜 막 사는 사람인데 저희 아내가 그런 저랑 사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조금 더 안정적인 사람인데 저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했을 것 같은데 항상 지지해줘서 고맙고 제가 뭐 앞으로 평생 더 잘해야죠. 늘 말하지만 내가 잘해줄게. 지금도 잘해주지만 앞으로 더 잘해줄게. 고맙고 사랑해요.